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M2데이 기사인데요. 엔비디아가 거부하는 삼성 HBM3E, AMD가 차세대 가속기에 탑재한 이유입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둘러싸고 요즘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 AI 칩 선도주자인 엔비디아는 삼성의 최신 HBM3 메모리 쓰는 걸 좀 망설이고 있는데 바로 그 제품을 경쟁사인 AMD가 자기네 최신 AI 가속기에 딱 탑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완전히 상반된 선택이죠. 그렇죠. 왜 이런 다른 결정이 나왔는지, 이게 그냥 부품 하나 고르는 문제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속사정을 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배경을 좀 짚어보죠.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엔비디아의 HBM3 품질 테스트 이걸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고객을 확보하는 데 좀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게 여러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확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네. 생성형 AI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AI 가속기에 이게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여기서 만약 뒤처진다? 이건 삼성한테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반전이랄까 그런 게 나온 거죠. AMD가 자기네 최신 AI 가속기 인스택트 MI350 시리즈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그 삼성 HBM3E 그것도 12단으로 쌓은 제품을 쓰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시만요. 그 12단 적층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메모리 칩을 12층으로 높이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 용량이나 처리 성능이 확 좋아지는 건데. 네, 그렇죠. 기술력이죠. 근데 바로 이 기술 때문에 칩이 작동할 때 열이 좀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기사에서도 보면 엔비디아가 어쩌면 이 부분을 문제 삼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물론 뭐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힌 건 아니지만요. 근데 그건 아니죠. 어쨌든 엔비디아가 적어도 보도상으로는 그 발열 같은 품질 문제를 좀 제기했던 바로 그 제품을 AMD가 상택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배경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미 SK 하이닉스한테서 HBM3를 잘 받고 있는 엔비디아가 삼성한테는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이죠. 아,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공급망 관리 차원일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AMD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엔비디아를 막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후발주자 입장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의 최신 기술을 빨리 도입하는 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계산된 위험 감수일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AMD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부품 하나 산다 이걸 넘어서 삼성 HBM 기술에 대해서 일종의 우린 믿는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이게 다른 고객사들한테도 좀 영향을 줄까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AMD가 다음 세대 제품, 그러니까 MI400에도 삼성의 차세대 메모리인 HBM4를 쓰는 걸 검토 중이란 얘기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HBM4까지요? 네, 만약 이번 HBM3 협력이 잘 진행된다면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삼성 HBM4 샘플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알려진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구글 같은 다른 큰 고객사들이 있거든요. 이들의 결정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삼성 HBM 사업이 다시 반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긴 지금 AI 가속기 시장은 엔비디아가 한 80% 이상 꽉 잡고 있긴 하지만 HBM 수요 자체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서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AMD와의 협력이 삼성한테는 엔비디아 말고 다른 길을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엔비디아라는 가장 큰 고객을 잡는 게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AMD와의 파트너십이 성공하면 삼성 HBM 기술에 대한 시장의 어떤 의구심 같은 걸 좀 해소할 수 있거든요. 네, 신뢰도 문제요. 네. 그리고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죠. AI 시장이 뭐 엔비디아 칩만 쓰는 건 아니니까요. 다양한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면서 HBM을 필요로 하는 곳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두면요.
엔비디아 문턱은 넘지 못했던 삼성의 최신 HBM3 메모리가 경쟁사인 AMD의 선택을 받으면서 상황이 좀 재밌게 돌아가고 있다. 삼성에게는 이게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고 AMD에게는 또 추격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복잡한 전략, 또 셈법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부품 하나를 누가 쓰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빠르게 변하는 AI 하드웨어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업들의 치열한 수싸움, 또 전력적인 배팅 이런 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시장 점유율, 경쟁 구도 이런 모든 게 다 얽혀 돌아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기술적인 우려를 표명했던 그 부품을 AMD는 왜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기술적인 기준이나 요구사항이 달랐던 걸까요? 아니면 시장 판도를 좀 바꿔보려고 후발주자로서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삼성과의 협력을 선택한 그런 과감한 전략적 승부수였을까요? 앞으로 이 AI 반도체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